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경찰국, 완불, 방어전인데요. 먼저 완불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7월 28일 방송된 심야 괴담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시즌 1부터 괴담꾼으로 활약해온 김숙 씨가 출연 56회 만에 어둑신이들에게 첫 완불을 받았는데요. 미스터리한 저수지 괴담으로 반전을 선사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저수지에서 저수지 드디어 나왔다. 물귀신 무서워. 어릴 적 제 최고의 친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저기요!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정아야! 괜찮아. 그 여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매일 밤 잠이 들면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꿈에서 깨어납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영빈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나 물귀신아. 그리곤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옆에 여자가 붙어 있다고 알려주긴 해야겠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예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 정아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영빈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108배를 올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108배를 드렸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악몽에서 멀어졌습니다. 촛불 켜주세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더 힘내십시오. 괴담 치트키로 불리는 물귀신 이야기에 김숙 씨의 연기가 더해지면서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저수지에서는 진심 완불감이었음. 완벽한 기승전결로 괜찮은 결말이 나온 에피소드. 물귀신 분장은 심계 통틀어서 역대급. 너무 무서워서 강아지 끌어안고 봤어요. 레전드 괴담꾼 갓숙. 진실의 사배감 보고 찐 감동인 거 느껴졌죠. 완불할 만했다. 사연부터 재현 연출, 김숙 씨의 스토리텔링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에피소드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목요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기록한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수지가 인명사고가 많다 보니까 괴담의 배경으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물귀신 괴담으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시점이 제보자가 아닌 상대편으로 바뀌자 또 새로운 공포가 생겨나고 그러한 이야기 구조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학폭 가해자의 가족이었고 돌아가신 외삼촌이 학창 시절에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문제의 저수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저기 원한이 있었던 원한이 거겠죠? 있네 그 집안에. 학교 폭력이라는 현재적인 이슈가 결합을 하면서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던져뒀던 그런 완불하기에 충분한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시즌2 들어오면서 심야 괴담의 시청자들한테는 약간 에피소드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저수지에서 같은 완결성 있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반응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조 출연자의 귀신 분장이 이제까지 중에 손꼽을 만한 수준이었어요. 분장이나 어떤 연기 수준이 정말 너무 일치월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여서 완불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의 전체적인 에피소드 구성을 보면 약간 실화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주님이 노하셨다도 한밤의 학교, 거기서 실제 있을 법한 사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심야 괴담의 구성과 장점이 잘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심야 괴담을 볼 때 두 가지를 좀 기대를 하고 봐요. 첫째는 이제 퀘스트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맛깔나게 보여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촬영장에서 있었던 귀신 이야기는 굉장히 실감났어요. 저한테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깨를 치면서 그 뒤를 돌아봤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에 대한 그 귀신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해봤더니 신들이 많이 출몰하는 길목이었다. 섬뜩하고 또 직접 경험한 거니까 더 현실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는 괴식이에요. 맨날 그 주에 우승자에게 주는 괴식인데 이전에 보면 신체의 일부, 뭐 내장 이런 끔찍한 형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날은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유해 발굴 현장 같은 거네. 특유의 그 흰자가 많이 나오는 눈빛을 보이면서 하고 씹어먹는데 야 이게 정말 심야 괴담의 괴식이 아주 전형이 되겠구나 싶은 만큼 섬뜩함과 재미를 같이 줘서 굉장히 즐겁게 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경찰국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지난달 26일 방송된 100분 토론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경찰국 신설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요. 여야 의원 및 전문가 4인과 함께 경찰국 신설의 의미를 살펴보고 법적, 정치적 쟁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하는 시행령 국회에서 의결돼서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이제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너무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 상황 규정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되는 이런 경찰 인사를 경찰국을 통해서 그것도 경찰의 인사, 총경급 인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아주 합법적이고 이 경찰 인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의 각 부는 그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아닙니다.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고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국을 시행령을 통해서 바꾼다는 것은 시행령 쿠데타에 가까운 정말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1991년에 경찰청법 만들어져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감독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라는 설명이 지금까지 들으신 바입니다. 자, 정부조직법 제가 34조의 제5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치안에 관한 업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 이 5항은 뭡니까? 왜냐하면 특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니, 행정안전부가 보면 치안 사무는 경찰청이 관장한다라고 글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이윤석 교수님. 네, 지금 그 정부조직법 제7조 1항을 잘 읽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그다음에 제4항에서 그러한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 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 행정안전부보다 훨씬 큰 독립적인 부처예요? 그래서 그 그 무슨 기능을 말씀을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게 되어 있느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을 아니, 심의 의견하도록 그래요. 경찰법에 나와 있는 만들어진 겁니다. 것이에요. 그 국가경찰위원회 얘기 좀 합시다. 정책적인 하는데 그럼 자, 그만해주시고요. 일단 시민들의 생각까지 들어보면서 이후 논의 이어가도록 하죠.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댓글을 살펴봤는데요. 수사권 조정에서 권한 많이 가져갔으면 감시와 견제도 당연히 받아야지 경찰국 신설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검찰의 빼앗긴 수사권을 어떻게든 찾아오겠다는 발버둥으로밖에 안 보인다. 민중의 지팡이가 왜 이상민의 몽둥이가 돼야 하냐. 절대 반대다. 라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이번 달 2일 경찰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에 앞서 진행된 100분 토론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었네요. 말을 갑자기 끊거나 오디오가 내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내용을 제대로 듣기 힘들었어요. 치열한 공방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반면 토론에 임하는 패널들의 자세에 대해 아쉬워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100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찰국 신설 논란은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관심도 굉장히 높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룬 것 자체에서 이런 소재를 갖고 온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잘 다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두 양쪽에서 싸우는 이미지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막 서로 말을 끊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보기 되게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고 진행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계속 이걸 중재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은 좀 되게 안쓰럽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좀 부족하게 느껴진 방송으로 저는 생각됐습니다. 초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찰국 설치가 적법한가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갖는 문제가 적법한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날은 여야 의원과 행정학과 교수, 경찰학과 교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 해석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헌법학자나 변호사가 패널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경찰들의 반발이 적절한가라는 논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분명히 있지만 경찰국이 왜 필요한가 혹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는 그런 시청자가 많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정돈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약간 아쉬움을 남긴 토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출연자들의 발언이 수시로 겹칠 정도로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지만 씁쓸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 문제를 두고 토론할 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권 남용 때문에 치안 사무가 빠졌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패널 중 일부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우려되는 태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기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년에 그냥 개정을 해야죠. 그때 정부조직법 다 개정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안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이 남는 태도였습니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었던 것만큼 패널과 쟁점 선정에 있어 조금 더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 100분 토론이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들이 오갈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방어전입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이건 7월 31일 방송된 복면가왕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181대 가왕 인디언 인형의 첫 방어전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준결승전에서 올라온 DJ와 대결을 펼친 결과 41표 차이로 2연승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황금 가면 쓰고 골든벨 울리겠습니다. 제가 가왕들게요. DJ on this party. 오늘 같은 날 많은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오늘 첫 가왕 방어전입니다. 지금부터 182대 가왕전 가왕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왕석은 내 거야. 인디언 인형.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따라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내 가슴을 보며 인디안 인형처럼 인정합니다. 예. 과연 인디언 인형이 2연승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DJ 뽕디스파리가 새로운 가왕에 오르게 될까요? 182대 복면 가왕은 바로 가왕입니다. 가왕은 투표 결과를 확인하시죠. 70대 29. 인디언 인형의 기세 대단합니다. 역대 최고 득표로 누렁이의 7연승을 꺾은 인디언 인형의 가창 실력을 다시 확인한 무대였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청아함, 허스키, 고음, 감성 전달까지 완전 취향 저격, 장기 집권에서 귀 호강 시켜주시길. 인디언 인형이면 9연승 넘어 10연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 댓글 성지되게 해주세요. 진심 복면가왕 이렇게 한 번씩 레전드 무대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인디언 오늘부터 내 원픽. 이렇게 인디언 인형의 가왕 방어전 무대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관객에 있어서 더 신나는 무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복면가왕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폭발적인 가창력 이걸 보여주는 가수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더 집중도가 확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대장 하현우 씨 9연승 했잖아요. 누렁이가 지금 6연승까지 하고 7연승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정홍일 씨잖아요, 로커. 인디언 인형도 그 과인 것 같아요. 로커 창법이 정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 반응에도 나왔지만 인디언 인형이면 9연승 넘어 10연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좀 장기 집권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팽팽한 대결이 이제 볼만했던 그 회차였는데요. 인디언 인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도전하는 도전자들의 무대를 보면서 누가 올라와도 자신 있습니까? 절대 승리를 이렇게 그 장담하는 당당함을 보여줬지만 소감을 한 말씀 또 듣겠습니다. 아까 한 말이 호응이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주 그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줘서 이 사람 정말 장기 집권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복면가왕을 보면서 항상 좀 울컥하는 순간들이 매번 오는 게 출연을 하게 된 결정하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한 입만의 백승일 씨 같은 경우에 저도 같이 눈물을 찔끔 좀 짜냈게 됐는데 사실 씨름 선수에서 이 가수로 넘어온 지가 벌써 17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뭐 가수이자 리포터로 굉장히 맹활약을 했지만 사실 가수 백승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복면가왕에서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자, 백승일 씨 한번 하시려니까 하면서 그 말 듣는데 눈시울이 많이 붉어지셨습니다. 저구 씨가 저만 알지? 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눈물이 사실은 굉장히 터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꿈이란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접을 수 없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꼭 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백승희 씨가 그래도 한 곡 정도는 인생에서 히트곡을 좀 남기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복면가왕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출연자가 모두 다 가창력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노래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각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무대 위에서 표현할 때 이 복면가왕만의 어떤 프로그램의 특징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날 회차가 약간 그런 회차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머핀으로 출연한 애프터스쿨 정아 씨, 우리가 이제 댄스 그룹으로 인지했던 애프터스쿨의 정아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었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이제 쑥대머리로 출연한 홍자 씨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가 아닌 장르를 일부러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면이 인상 깊었어요. 또한 이제 인디언 인형처럼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데 우리가 처음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가수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거, 이런 것이 복면가왕의 보람이 아닐까 싶은데 이날 회차는 그런 복면가왕만의 보람을 잘 보여준 회차였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인디언 인형의 두 번째 가왕 방어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과연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